순자산 가치 PBR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올라가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조정받지 않을까. 기수 3,000원 시작이다.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과 세법을 이렇게 같이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주식농부 박영옥 회장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회장님 그 한국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얼추 3,000선 근처까지 왔고요. 네. 뭐 4,000, 5,000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뭐 자고 나면은 그 매일 주식시장이 좀 열렸으면 하는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좀 우리 한국 시장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외면받고 외국인들에게도 외면받았는데 최근에 지금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뭐 지수 5,000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의 어떤 정책적 목표로서 충분히 그 이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기업과 투자자 간의 신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증시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크게 눌려졌던 저평가를 받고 있던 이런 뭐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수도 그냥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수를 잘 보지 않는데 벌써 뭐 3,000포인트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네, 2,920, 30? 뭐 이러니까요. 진짜 3,000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네네. 그냥 어느 순간 3,000이 왔네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증시는 올랐다가 반드시 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올랐을 때 빨리 팔아야 되겠다. 현금화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지금 오는 장이 아마 그 2003, 4년 네. 그 20년 전에 어떤 그 상황과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10년 전에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어떤 뭐 한국의 뭐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고 나서 또 나중에 이제 조정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정말 우리 자본시장이 농부가 농사질 때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2010년도부터 제가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착이 이렇게 되면서 저는 지수 3,000원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일 수가 뿐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만에 뭐 10년 만에 오는 큰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올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0.8로 1.5에서 확 줄였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 한국 경제에 시급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과제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의 증권 시장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돈통에다 많이 비교하면서 한국 증권 시장 아니면 한국의 어떤 기업의 저평가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그 돈통에 100만 원씩 매년 들어오는 그런 어떤 돈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그 1,000만 원짜리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 매년 이 10%씩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이제 그 순자산 가치 PBR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대만 이런 쪽은 미국이나 선진국 이런 쪽에서는 3, 4배 이상 그리고 그 대만이나 이런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나 뭐 이렇게 인구 구조, GDP 규모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5배 이상으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재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증권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외면하고 이러면서
투자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어떤 신뢰 회복, 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증권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만약 그 상법만 예정대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투자자 보호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자금들 외국 자금들도 지금 이제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최근 여러 날 아주 뭐 4조, 5조 뭐 이렇게 매수를 했다. 예. 근데 이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한국 증시의 이 자본시장 요것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확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상법 개정 이거와 관련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미국도 이런 법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이사가 가지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네. 이사는 이제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 이제 그 뭐 fiduciary duty 그 의무를 이제 주주의 수탁자 책임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이 그 주인이고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서 이 기업을 잘 경영하고 운용을 해서 우리에게 좀 많은 뭐 배당이 됐던 아니면 뭐 캐피탈 게인이 됐던 이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제 이사를 뽑아 놓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지배주주나 대주주에게 이렇게 예속이 돼 있어서 회장님만 쳐다보고. 예,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일반 주주의 어떤 그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침해되는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법 개정은 그런 어떤 그 이사의 그 수탁자 책임, 충실 의무를 우리 그 상법에도 이렇게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증시는 그냥 기준이 PBR 0.8배, 0.9배 이 정도 되면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 우리만의 관념 이거 예. 깨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사라고 하는 게 이제 충실 의무가 있고 또 선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상법 380조 3항에 보면은 이사는 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시 그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그 견제하고 이제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 기업을 잘 경영을 해주셔서 하는 그런 그 이사의 그 충실 의무와 선관 의무에 대해서 이사가 그 회사와 그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실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선언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법에다가 넣어 놓자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PBR 0.8배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인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의 어떤 그 자산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배당이라든가. 예. 배당이 됐든 뭐 캐피탈 게인이 됐든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는 뭐 발전하고 성장을 해도 그 장기 투자를 하면은 뭐 기업이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뭐 쪼갰다 뭐 붙였다 분할 뭐 상장. 이렇게 몇 번 하고 또 뭐 시비나 아니면은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발행을 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들은 이 장기 투자하면 이제 주주 가치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뭐 이제 주주 가치나 기업 가치를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PBR이 그 1배도 이렇게 못 받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본도 PBR이 1.3배고 중국조차도 1.5배인데. 네네.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그러면 한 40% 50% 그들과 비슷해진다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막 그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근데
어쩔 수 있겠어.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지. 이렇게 그냥 우리 자포자기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뭐 그 일본도 2012년도부터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 주주 투자자 보호 정책을 이렇게 일관해 오면서 매년 한 7, 8%씩 성장을 지금 네. 해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상법 개정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 추가적으로 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상법 개정만 가지고는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과 세법을 이렇게 같이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기업만이 성장하는 기업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 어찌됐든 지배주주가 됐든 뭐 대주주가 됐든 경영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이 이 주가가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주주와 그 일반 주주의 그 이해관계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 이 세법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법 하면은 그 우선 이제 저는 뭐 과거부터 이 주식 투자는 배당이 안전 네. 마진이다. 그렇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면 정말 그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주주한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15.4%로 좀 이렇게 확대 적용을 좀 해주자. 네. 근데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거의 한 49.5%, 50% 절반 가까이 이상의 그 내니까. 이제 종합소득으로 환산이 돼서 그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배당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 성향이 낮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속 증여세. 사실 50%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이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25%인데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상법은 이제 정말 이제 현실화해서 정말 제 10년 같으면 20%로 팍 내려서 이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 상속 증여세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 정말 다양하게 그치, 있습니다. 최고 그 경영자들은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예, 뭐 소통을 안 한다든가, 뭐 배당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관계사를 만들어서 일감이나 아니면은 뭐 그 자금까지 이렇게 인력까지 이렇게 그 미뤄져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이 법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세법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이렇게 대주주한테도 적용을 하고 상속증여세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좀 낮추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투자자 보호제도도 이렇게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과 이슈의 한 가운데 서는 게 또 자사주 소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서학개미라고 표현되는 외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막 기업이 자사주 받아가지고 소각하고 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딴 데다 맨날 쓰니까 이 자사주 소각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그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그 이남우 회장이 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7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상법 개정과 그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사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사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산으로 이 산 거기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공동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그 자사주는 주주에게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부분 지배주주들이 이 자사주를 사서 자기의 어떤 그 뭐 경영권을 방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호적 지분을 이렇게 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합 거래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심지어는 이 자사주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주식 장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이 기업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거의 한 29%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미국도 2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주 환원율 측면에서 보면 뭐 미국은 뭐 거의 95% 정도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사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서 이게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존에 이제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원칙적으로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인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유도를 좀 해야 되고 신규 이렇게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각을 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주 가치나 기업 가치를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그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뉴스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그 자사주 많은 기업들 오히려 그 이 지배주주의 지분율보다도 많은 자사주를 가진 기업들은 뭐 사실은 이제 증시 통해서 자금 조달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상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예. 기업들이 있다고 요새 뉴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또 기업들이 크게 저평가돼 있어 PBR 뭐 0.23배, 3, 4배짜리가 많거든요. 네. 상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상장 폐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게 적대적 M&A를 통해서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은 우리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너무 대주주의 이익에 희생당해 온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가득한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실질적인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될 어떤 정책, 과제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완전히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우리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고 어떤 권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뭐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전자투표제의 그 전면 도입과 네. 또 이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그 참여를 이게 높이고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집중 투표제 정도는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자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우리가 직접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온라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슈퍼주총대회라고 해서 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되면은 거의 70% 이상이 동시에 네. 그 주주총회를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런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함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정말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축제같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열리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버커스베이 그 오마해 그 워렌 버핏이 그 사는 그 버커스베이 주주총회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2박 3일 하죠? 네.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네, 2박 하여튼 3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제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저도 뭐 기념품 판매하고 과거에 그 이제 한 10년 전에 벌써 이제 뭐 한 7, 8년 전에 셀트리온 주주총회를 한번 참석을 하고 그쪽에 그 주주 대표가 강연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 셀트리온이 있는 그 인천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그 이 주주총회에 3,000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그 직접 참석을 못했지만은 그 화상으로 정말 그 참여한 주주들에게 그 질의응답과 비전 이런 제시하는 걸 보고 나서 야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 사실은 이제 이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훌륭한 기업인도 필요하지만 네. 이 훌륭한 투자자가 있어야만이 그런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투표제는 이게 의무화돼야 되고 네. 이게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네. 하지만 각 그 개인들의 그 의견이 무엇인지는 또 예. 자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죠. 기업에서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상법 개정안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소액주들의 어떤 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 투표제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소액 투자들이 적어도 뭐 감사원 의원이 됐든 뭐 감사가 됐든 아니면 이사가 됐든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그 뭔가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를 하면은 회사가 더 건강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 뭐 경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경영을 방해하고, 네, 뭐 진짜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그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요인에는 이제 투자자와 기업 간의 그 신뢰가 쌓여서 그 회사가 정말 이게 건강하고 활력 있게 가고 이러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그 지배주주나 대주주는 영원히 이렇게 남는 이런 문화가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직원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문화는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기업 분할할 때 우리가 사실 LG화학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 공정가치 산정의 문제, 이것이 과연 이번에 3법 개정이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 기업들 또 분명히 뭐 이렇게 또 분할 상장 아니면 무슨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또 중복 상장 이런 걸로 빠져나가지 않겠냐. 계속 그 의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그 지주회사 많이 이렇게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회사가 됐던 뭐 지배사가 됐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성장하고 그 뭐 혁신해서 발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새로운 돈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분할해서 이제 자금 조달해 가지고 이제 회사를 키운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을 분할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렇게 기업 분할하면서 그 배터리 사업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분할해서 가고 이러면은 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핵심 코어를 뺏기는 그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기업 분할 시 그 뭐 의무 공개 매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또 해왔으니까 이 기업 분할하고 이럴 때 그 이 상장사 어떤 그 시가평가 기준을 네. 그 기업 분할이나 합병 그 전후 2개월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뭐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 지배주주가 그 유리한 그 시기에 기업을 뭐 분할하거나 합병 시기를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이제 자기의 그 지분율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기업 분할이나 합병 시 이 시가평가 제도를 공정가치로 좀 하자. 시가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것도 우리 한국 증시가 정말 3천, 4천, 5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